는 총 1억 9,200만 회분, 즉 9,9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백신 감염 등을 지적하며 국민께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기도 하였는 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접종 목표의 이행을 자신하고 있고 집단 면역도 더 앞당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 운운하며 변종만 올리지 말고 예상되는 접종 날짜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국민을 몇 번이나 낙담시킨 것입니까? 백신 수급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면서 정치권에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 야권을 겨냥했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아무래도 백신 관련 이 불신 여론을 의식해서 그걸 좀 차단하고 싶은 마음에서 했던 발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 말 최대 하도는 백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백신 수급의 명암에 따라서 여야의 운명도 좀 갈릴 것 같거든요. 네, 여야 명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명운도 반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분류를 한다면 임기 초반의 최대 화두는 이제 적폐청산이고 임기 중반은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와 검찰 개혁. 그리고 임기 후반은 이제 백신과 저는 부동산 민심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으뜸은 백신이라고 보는 거죠.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게 이제 국민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금 외교력하고도 상당히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백신 외교, 백신 정치, 백신 민심 온통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백신 전국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백신을 제대로 대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대통령의 레임덕인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내년 대선의 향방까지도 결정돼 있을 정도로 백신은 정말 완전히 대한민국의 화두 중 화두다. 지금 K방역에서 이제 우리 국기가 이제 널리 알려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미나리까지 우리가 이제 수상하면서 좀 우리 한국 위상이 크게 제고된 높아간 상황인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백신 수급에서 형편없이 모든 면에서 취약하다면 외교적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아주 입지가 힘들어져 대통령이 힘들어져 그래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사활 명운을 걸고 아마 집중하고 해야 될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백신 수급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지만 민심은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부터 4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여론의 민심을 좀 살펴봤는데 부정평가가 마지막 주 63%입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민심을 대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부정평가 63% 최고치를 또 경신한 거거든요. 그럼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다가 60, 그다음에 잘한다가 30 정도는 그러니까 6대3 구도가 좀 굳어져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말하자면 못한다가 잘한다보다 2배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임기 말에 바람직하지 않은데 저는 이제 이 원인을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에 찾아본다면 원래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이 마쿠 조율형입니다. 앞에 나서지 않고 조용하게 이렇게 잡모들을 조율해가면서 소리 없이 정중동 외유 내경형인데 이거는 안정계는 아주 좋은 리더십입니다. 요즘 민주화 시대에 맞는 리더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백신이라든지 말해도 이렇게 부동산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힘든 시기에는 사실 진두지휘형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른바 위기관리 리더십인데 이게 이제 핵심은 속도입니다. 속도. 얼마나 빠르게 대통령이 바로바로 대응하느냐 이건데 이 위기관리 국면에 느리고 더디고 이게 상황을 재고 조용하고 정중도 외유내강으로 가면요.
아주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국민들 불만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임기 말이라도 대통령이 예. 진두지휘형의 리더십으로 예. 전면에 나서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1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가 제 예. 기억에는 1차 접종을 했었고 예. 모사드라는 이 정보 기관까지 동원을 해서 최우선적으로 백신을 확보해서 지금 60%가 넘는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아직은 뭐 100위권이라고 하니까 사실 국민들의 불만은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대선 주자들 민심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여론조사가 새로 나왔는데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1%로 1등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24% 2등, 이낙연 전 대표 11%. 다 5차 범위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뭐 1, 2, 3등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고착화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양강이 뭐 접전인 여론조사도 있고요. 좀 벌어지는 여론조사도 있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정권의 시계가 좀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 전 총장이 과연 언제 공식 행보에 나설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희 TV조선의 단독 내용인데요. 윤 전 총장이 지난달부터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환 고려대 교수와 소통을 하면서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외교 분야까지 분야를 넓히고 있어요. 예, 이제 윤석열 하면은 뭐 검찰 28년 있었던 뭐 칼잡이 이런 의미까지 있고 과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있거든요. 예. 아마 이런 본인의 어떤 부족한 부분의 이미지 보완 차원인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지난번에 이제 경제 공부했고 이번에 외교안보 공부했고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어떤 면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정도면 이제 5월 달로 넘어가면 중순 후반에는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윤석열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건지 그리고 본인은 검찰뿐만 아니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좀 연습, 그러니까 대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권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는데 예. 참 소화 무슨 얘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눴는지 실제로 소화력이 있는 건지 예. 외교를 우리나라 외교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사강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또 맞습니다. 걱정도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뭐 보기가 좋습니다만은 예. 그 이제 점수, 그 소화력 이런 부분은 아직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 예. 비판하기는 쉽지만 사실 외교라는 게 우리나라 일본하고의 문제 풀어이죠. 예. 중국하고 예. 문제 풀어이죠. 미국하고도 사실은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윤석열 총장이 과연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피하 논란 커지고 곤혹을 본인은 뭐 또 곤혹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신의 SNS에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게시하면서 장애인 비하 의미 없는 단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어준 씨의 방송을 재차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충실한 진실 보도를 견제해왔다. 김어준 씨의 방송 폐지돼선 안 된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 청와대 청원에 30만 명이 돌파를 했거든요. 김어준 방송 퇴출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김어준 방송에 대해서 수호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을 보면 저런 발언의 의도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추미애 입장은 상당히 좀 불안초조하다고 봅니다. 저는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대권 주자로 하고는 싶은데 뜨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뜨려면 이제 친문 주류 강성파들의 어떤 지지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친문들의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친문 끌어다르기 흡수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건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김어준 씨가 어떤 진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섰다라는 부분은 사실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또 맞는 부분일 수 있는데 예. 공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편파적이지 않았다, 대단히 공정하다, 사실 진실을 보였다라는 부분은 사실 말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이 3명 중에 뭐 2명이 편파 보도에 따르죠. 그래서 민주당과 진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선봉의 선건 맞지만은 네. 그렇게 무리하게 그런 부분을 공정으로 나설 경우 과연 추미애 장관에게 과연
플러스 효과가 많을지 과거 추윤 사태 갈등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많은 오히려 친문들이 지지를 추미애 장관에게 보낼 줄 알았는데 예. 오히려 결과적으로 본인만 낙마되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 예. 이런 묘한 역효과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이렇게 이른바 김어준 이슈 파이팅이 저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방송이 또 문화가 예술이 뭐 미술계가 음악계가 왜 이렇게 정파적으로 변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념에 의해서 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도를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손을 드셨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시간을 좀 더 넉넉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